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전남 교육 정책이 유의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방치돼 있던 목포항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 공사가 한창이지만 무단 투기 쓰레기들은 여전합니다. 활동 마감을 앞둔 5.18 진상조사위원회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공식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영장 곳곳은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5년간의 교육 정보를 토대로 추적 관찰하는 첫 종단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해마다 증가하는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이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학생 수는 지난 2007년 31만 2,600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5년 만에 11만 2,300명이 감소한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33곳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 4월 기준 60명 이하 초중고교도 386곳에 달합니다. 전교생 30명 이하 학교, 작은 학교가 증가하면서 전남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를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작은 학교, 문제는 교육력과 학력 수준인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초중학교 학생 2,200명을 추적조사, 즉 종단조사한 결과 작은 학교 재학생의 학력 수준은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입니다. 작은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의 관계성, 즉 사회자본이 형성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할 때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끈끈한 관계를 그 높은 교육력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전남교육청이 올해 첫 조사한 교육종단 연구 성과를 학술 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각종 통계 자료는 한 시점에 조사돼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었는데 종단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전남 학생들을 또 작은 학교 살리기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2개 그룹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한 종단 연구를 오는 2025년과 27년까지 각각 추적 조사해 전남 교육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 폐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추 재배 대신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합니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시행하는 배추 작목 전환 지원 사업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신청자는 110개 농가에 90헥타르로 재배 면적의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배추 작목 전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참여 대상이 지난 2021년부터 배추를 재배했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목포시가 어르신 목욕 임의용권 지급 매수를 연 23회에서 연 33회로 확대 지급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4분기에 월 3매 지급으로 확대 시행하며 내년부터 1, 2, 4분기 월 3매, 여름인 3분기는 월 2매 등 모두 33매의 목욕 임의용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목욕 임의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귀성객들이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섬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치돼 있던 목포항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포항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목포항에 부서진 채 방치돼 있던 차량 방지턱이 새 시설로 교체됐습니다. 모두 100여 개에 달합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웠던 사고 위험 안내판도 야광 스티커가 부착되는 등 깔끔한 안내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는 U자형 볼라드는 여전히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배 밧줄은 선박 계류용 볼라드가 아닌 가로등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하나만 똑같은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추석 전까지 목포항 시설 보수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동명동민 연락제 물항장 구간은 현재 공정률 70%로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목포항이 깨끗한 곳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명 구조 장비 보관함 앞은 불법 투기 쓰레기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는 악취와 함께 파리 등이 들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부터 각종 생활 쓰레기까지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찌개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자주 안 있으니까 이래 모이니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저 정체인과인데 보기에 너무 숭실없고 저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화장 신설을 통해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목포시. 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집화장 신설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명동 물항장 자체가 협소해서 집화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나 이제 장소 정해가지고. 추석 전까지 2달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목포항. 귀성객들에게 고향 목포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진도군 김생산자 연합회 등 어민 600여 명은 어제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남도의 불법업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도군 어민들은 최근 불법업 단속은 강도면에서 예년과 다르고 불법업보다는 양식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마루해역 양식어장 환수 문제와 관련해 전남도 중재안을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라남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가 올해보다 46% 증액된 1,197억 원이 반영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자연재난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내년에 풍수해 생활권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등 179개 지구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고 강진군 지방정원을 포함해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 수립과 기본구상 용역사항을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이번 추석 연휴에 군민들과 향후들에게 적극 홍보해 자발적으로 나무기증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 백룡산 숲길과 화순 모후산, 유마산 단풍 숲길 등 5곳을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계절별로 5곳씩 걷고 싶은 숲길 20곳을 발굴해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상호 협력이 원활하도록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일정 구역에 짓도록 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있습니다. 분양은 대부분 끝났는데요. 건물을 세우기는커녕 방치된 곳이 태반이라 지역 발전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DN 사이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민간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 분양을 받은 곳인데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랐는가 하면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곳은 더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모두 84개 필지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이미 분양이 됐는데요. 문제는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 46개 필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하루도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이게 클러스터 부지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빨리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 민간 기업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들이 사업을 멈추면서 도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클러스터 분양을 전제로 그리고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5만인데 일단 인구 유입도 지금 정체 상태에 있고 더불어서 인구 유입이 정체되면서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은 이들 기업이 경기 침체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은 수년째 공문 등을 통해 착공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지역 발전을 고대하는 지역민의 바람과 담당 기관의 대응에는 온도차가 확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헬기 사격과 계엄군 발포와 같은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며 지난 2019년 말 출범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 만큼 활동 기한 내에 결과를 낼 것을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선행조사에서 밝혔거나 밝히지 못한 미해결 과제에 대한 쟁점 분류가 거의 끝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장담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 활동 마감 시한인 12월 26일, 이제 10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조사위가 맡은 사건 중에는 최초 발포 경위, 헬기 사격 등 국민적 관심사인 직권 사건은 21건이지만 조사위 전원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등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를 요청한 사건은 132건인데 이 중 20여 건은 활동 종료가 임박한 최근에서야 조사가 시작돼 기한 안에 결론을 낼지 걱정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이의 신청 기간을 고려해 활동 종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에는 사건을 마무리해야 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조사위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는 132건의 신청 사건을 모두 끝낼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5.18의 책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는 일정을 두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10월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을 해서 보도가 돼 논란이 일자 조사위가 사실이 아니라며 별도의 보도 자료를 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종료 시간은 다가오는데 혼란이 계속되자 광주시의회 5.18 특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나 이런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팀이 돼서 이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조사가 더디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사업이 늦어지고 내부 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5.18 진상조사위원들은 지난 1일 비상회의를 열고 안종철 부위원장에 대한 사직 권고안을 냈는데 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활동 종료를 앞두고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도조 연대회의는 어제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집단 임금 교섭 시작과 함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새로운 교섭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해를 넘길 때마다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보존금을 지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하고 기본급 정상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농협이 추석맞이 직거래 행복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전남농협은 하나로마트 남학점 야외 행사장에서 배와 무화과, 육포 등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객들에게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구매에 부담을 안고 있을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전 경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의 한 볼링장. 다음 달 13일 전국체전 공식 개막을 앞두고 볼링 종목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선수들은 물론 동료들의 뜨거운 함성이 경기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김문정 선수가 볼링 개인전 경기에서 전남 대표팀의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되는 등 모든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 집중 또 집중하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전 경기를 목포에서 첫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전남 볼링 협회 선수들이 금메달을 2개를 획득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전 경기는 세계대회 일정과 전국체전 일정이 겹칠 때 먼저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볼링과 핸드볼, 배드민턴, 하키, 당구 등 5개 종목이 사전 경기로 펼쳐집니다. 전남에서는 122명의 선수가 사전 경기에 출전해 열띤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 경기로 사실상의 시작을 알린 제104회 전국체전은 다음 달 13일 개막식을 열고 일주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남체육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2008년 이후에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합감동체전, 대합체전, 문화관광체전을 비롯해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전남 곳곳에서 벌써부터 전국체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3 전남 GT 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7회째인 전남 GT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참여하는 자동차 경주를 포함해 모터사이클까지 5개 종목 150여 대가 참가합니다. 2023 전남 GT 현장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영암군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 외국인의 지역 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그동안 112명을 모집해 조선업체 60곳에 채용을 연계했으며 이들 중 외부 유입자는 70여 명으로 지역 내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21일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이달 28일부터 전입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희망주거비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3년 3월 28일 이후 장흥으로 전입신고한 세대주며 최대 5년까지 1,3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안군은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국립생태원 연구시설에서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종인 나도풍란 200개체를 흑산면 가거도에 시험 이식했습니다. 이번 나도풍란 이식은 지난 2021년 3월 신안군과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종 보전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잠재 어업인에게 현장 밀착형 수산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귀여학교 9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귀여학교는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현장 견학과 어촌살이 체험, 창업 컨설팅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2023 영암 달빛 축제와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읍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암군은 축제 첫날인 오는 26일에는 영암읍 오거리에서 디제잉 파티, 영암 수제맥주 시음회 등을 선보이고 27일에는 달빛 가요제와 함께 가수 거미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을 엽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30에서 100, 많은 곳은 해안으로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해안으로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 남해안은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물이 인접한 곳은 접근을 삼가는 등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낮 기온 목포 25도, 영암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도 비와 함께 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해남이 27도, 장흥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34분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확연히 떨어지는 등 갈수록 일교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카카오티 택시처럼 간편한 퀵 없나? 카카오티 퀵! 초특가 3,800원부터 카카오티 퀵 배송. 코르트 당신의 첫 렌즈 다이브 인투 아큐브 블루. 촉촉함에 빠지다. 당신의 촉촉한 첫 렌즈 아큐브. 좋은 옷을 모두에게 베리 굿 굿웨어몰. 페브리즈 찐템인 거 아세요? 우리 애들 신발에도 뿌리고요. 청바지 자주 못 빨잖아요. 커튼에도 소파 정리 후에도 이렇게 페브리즈로 상쾌해졌죠? 강력 탈취로 냄새 리셋. 페브리즈.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밀어준다. 스포츠를 위해 흘린 땀방울에는 무수한 드라마가 있으니까. 멋지다 전웅태 파이팅 e스포츠.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로 힘껏 밀어 쭉쭉쭉 쭉쭉.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오늘 테일게이트 파티는 여기서.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